안녕하세요. 저는 동물 피규어를 만들고 있는 조형 작가 정의동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동물 피규어를 만들게 됐는지. 어릴 적부터 동물을 많이 좋아했었고 이런 미술 쪽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것 같아요. 아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는 동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사실 사람들이 흥미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정말 지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걸 이제 좀 알리고 싶었어요. 이런 동물이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이제 긴점박이 올빼미라고 불리는 종이고요. 처음에 올빼미 만들려고 할 때 좀 날카롭고 좀 무서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올빼미들이. 그 느낌이 안 들게 하려고 찾다 보니까 이런 종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종이었고, 우리나라에 자생을 하는데 수가 많지 않아요. 이제 오대산 일대에만 발견되는 종이고, 원래는 이제 백두산 일대 개마고원에서 서식하는 종이고요.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 이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네, 알아야 되니까요. 원래 긴점박이라는 게 여기 긴점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국내 서식하는 올빼미 중에서 가장 이쁘고, 보통 올빼미 하면 해리포터에 나오는 올빼미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느낌에 가장 비슷하고 이래서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올빼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도 눈이지만 발톱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톱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고목에 앉아있는 걸 선택하게 됐죠. 이런 동물 피규어를 하면서 저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게 색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색감 같은 걸 최대한 이런 식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이런 식으로. 약간 흐리멍텅하다고 해야 되나요? 보통 그레이톤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레이톤을 좀 많이 섞어 쓰는 편이에요, 동물들을 만들 때. 피규어는 어디서 배우고 계신 거예요? 제작하는 거? 처음엔 독학으로 하다가 처음 만들었던 게 이제 바다거북이었어요. 도색도 안 되고 그냥 연습 삼아 만든 거긴 한데, 아, 혼자 만들기 어렵구나라는 걸 처음 느껴서 이제 대구에 내려가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배웠어요. 기본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걸 배우고 나서 다시 이제 해부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두꺼비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들 중에 하나잖아요. 민화에도 많이 나오고 미녀에도 많이 나오고, 두꺼워 헌집줄게도 많이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친근감이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제 실사 사이즈로 만들게 됐어요. 1:1 사이즈로 만들게 됐고, 처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제 많이 잠을 구해서 고증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두꺼비는 좀 더 통통하고 좀 더 살집이 많은 두꺼비였는데, 또 고증을 따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두꺼비가 안 나오더라고요. 만족스러운 부분이라면 이제 사실 눈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 전까지 좀 어색한 부분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색칠을 하면서 이제 이 두꺼비 때 좀 많이 늘었어요. 색칠하는 부분에 대해서 눈이 좀 더 사실적으로 보이고 진짜 같아 보여서. 사실 얘는 뭐 눈 말고는 아쉬워요, 사실. 초반작이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덜하다 하는 데는 뭐예요? 가장 최근에 만든 애죠. 그러면 우리 개구리, 청개구리인가 얘가? 네, 아니, 차코 뿔개구리, 팩맨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런 애호가들한테. 많이 키우는 애완 개구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직접 키워본 개구리이기도 하고 좀 더 진짜처럼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애들보다 딱 봤을 때 와, 진짜 같다, 뭐. 최대한 진짜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그냥 얘가 자기 몸보다 큰 것도 많이 먹는 이제 입 큰 개구리 종류 중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먹으면 이제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가장 흔한 포즈고, 그래서 이제 이 대표 포즈로 정하게 됐고요. 사실 조형보다는 이번엔 도색에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제가 도색이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특히 개구리 같은 건 투명하잖아요. 투명한 표현을 하기가 아크릴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약간 비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라카도르랑 이제 유화를 연습해가지고 도색하게 됐어요. 국내 서식종을 만들게 된 이유가 당장 우리 옆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긴점박이 올빼미나 이제 물범, 호랑이 같은 거는 정말 이제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돼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종들이잖아요. 그냥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어린애들은 호랑이가 우리나라에 살았던 걸 모르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살던 건데 이제 안 보이니까. 가장 흔한 포즈긴 해요, 이 포즈들이. 이제 보통 쉴 때 호랑이들이 동물원 가면 다 이러고 있거든요, 사실.
고양이과 동물들이 가장 많이 하는 포즈라서 저희 집 고양이들 보면서 만들었죠. 작품명이 이제 백두산 호랑이로 지어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서식하지 않고 북한에서도 백두산에만 있다고 하기 때문에 상징성을 좀 부여해서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일단 제가 털 표현을 되게 못한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전에. 근데 이 녀석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괜찮아졌다, 자연스러워졌다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기분도 좋았었고, 굉장히 신경 많이 썼거든요. 얼굴 같은데 이런 미세한 털 같은 걸 다 표현하느라고. 이제 대만의 스킨크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님이 만든 동물 피규어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분도 대만 자생종 위주로 만들어 왔고, 이제 그걸 보고 많이 영향을 받았죠. 이런 거 재밌겠다, 이런 거 하면 나도 동물을 좀 알릴 수 있겠다. 일단 처음에는 만들 종을 찾아야 돼요. 이제 보통 국내 서식종을 하니까 이제 국내 서식하는 애들 중에 멸종위 등급을 일단 먼저 봐요. 얘는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싶은 종을 골라서 이제 열심히 사진들을 많이 구해요. 동세별로 해서 어떤 게 더 좋을까 동세 정하고 스케치를 먼저 합니다. 스케치를 해보고 이거 괜찮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사진들을 조합해가지고 조형을 시작해요. 저는 이제 눌러가면서 만드는 편이에요. 먼저 조형을 해놓고 그 위에 스컬프에 얹어가지고 눌러가면서. 눈에 지금 붙어있는 거. 세라믹 구슬을 가끔 써요. 이렇게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구워야 돼서 깔끔하게. 처음에 안 쓰다가 뭔가 자존심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안 쓰다가 쓰다 보니까 편하기도 하고 훨씬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스컬프 작업을 해서 이제 오븐에 굽는 작업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구웠다가 어색한 부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목질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정말 네, 그 뒤에 복제 후 이제 채색하면 이제 한 6주 정도 넉넉 잡아서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신경 쓰는 거는 기본 동세 뭐 이런 거죠. 결국에는 사람 움직이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잖아요. 좀 그걸 과장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눈 표현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죠. 사실 눈하고 동세만 잘해도 어색하지 않고 잘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나요? 직접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포즈를요? 예, 이제 제가 되면 웬만하면 되거든요. 동물들이 양서류도 척추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원래 제가 키우는 동물들에 많이 비교를 해봐요. 직접 이제 분양받아서 한 일주일 데리고 있어도 보고, 그러면서 움직이는 애들 사진 찍거나 동영상 찍어서 비교를 해보고,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영상들 보면서 이제 비교를 해보고, 그러면서 동세를 잡죠. 가장 역동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작품이고요.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점박이 물범이고요. 백령도에 굉장히 많죠. 처음에 제작할 때는 원래 앞에 물고기가 있었어요. 사냥하는 장면이었는데 제작을 하다가 빠지게 됐는데, 물범이 들어가면 손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표현을 하려고 했었고, 제가 만든 것들 중에 이렇게 떠있는, 공중에 떠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좀 남다르죠, 저한테는. 사실 당장 점박이 물범은 사냥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이제 BBC 같은 데 보면 다큐멘터리에 비슷한 물범들이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좀 많이 참고를 했죠. 신경을 가장 쓴 부분은 사실 동세보다는 털 표현이었어요. 물속에 있는데 사실 얘도 털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서 있게 할 수는 없고 물에 젖은 느낌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가장 어려웠었고, 처음으로 이제 수염을 단 동물이기도 하고. 뭘로 만드신 거예요? 이건 낚싯줄로. 저희 집 고양이 털도 뽑아서 써보고, 붓에 있는 것도 써보고, 가장 거부감이 없고 괜찮은 게 낚싯줄이더라고요. 좀 강아지 같은 건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파충류들은 사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또 수명이 짧다 보니까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키우지 못하는 아이들, 멸종위기 동물들 이제 가지고 싶다, 그런 거 이제 의뢰가 들어오고. 제 목표가 사실 사라지는 동물을 알리려고 시작을 한 건데 제가 안 알려줬으니까 그걸 알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릴 때까지는 꾸준히 정말 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동물 다 만들었더라도 전 세계에 많은 동물들이 있고,
정말 소재가 다양해서 아마 평생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요즘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알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좀 계속해서 알리려고 할 거고요. 나중에 이게 잘 되면 뭐 이제 전 세계에 나가서 한국 동물들을 홍보하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